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서윤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신 내 손에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 한 푼도 안 맡길 거다.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박정수는 혼자 살아가는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저녁 때가 되면 현관문 소리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특히 남편이 퇴근하던 시간인 오후 6시가 되면 습관적으로 현관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들도 조용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정수는 가끔 혼자 말하며 남편의 사진에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어요. 하지만 슬픔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들 장동훈이 있었어요. 동훈은 아버지를 꼭 닮은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무척 생각하는 아이였는데 대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알바비를 모아 선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번 돈으로 샀어요. 받아주세요. 그때 동훈이 20살이었는데 벌써 15년이 흘렀네요. 결혼 후에도 동훈은 어머니를 자주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와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건강은 어떤지 안부를 묻곤 했죠. 어머니,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혈압약 빼먹지 않고 잘 드시고 계시죠? 정수는 그런 아들이 참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구하기 힘든 장생산삼이에요. 매일 드시라고 사왔어요. 동훈은 늘 이런 식으로 정성스럽게 챙겨주었어요. 겨울이면 비싼 수제육 염소를, 여름이면 더울까봐 고가의 침구류를, 명절이면 A한우 선물 세트를 꼬박꼬박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돈은 또 벌면 되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정수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어요. 동훈아, 이렇게 비싼 걸 자꾸 사오면 어떡해. 내 집도 살림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하지만 동훈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죠.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이런 거 사드리는 게 제일 보람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승진으로 인한 이직 때문에 동훈 가족이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주 만나기 어려워졌죠. 차로 1시간 반이 넘는 거리였거든요. 정수는 아쉬웠지만 아들의 일이니까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멀리 가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어요. 동훈은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어머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제가 멀리 가면 자주 못 뵐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정수는 아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밝게 대답했죠. 뭘 걱정해. 엄마가 뭘 못하는 줄 아니. 전화로라도 자주 안부 나누면 되지. 그런 공백을 채워준 것은 며느리 김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다가왔어요. 이제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머니, 멀리 있는 오빠 대신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정수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서서 챙겨주겠다고 하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서윤은 실제로 약속을 지켰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필요한 건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정수는 그런 며느리가 참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아들이 멀리 있어도 이렇게 며느리가 챙겨주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서윤이가 참 착하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챙겨주다니. 정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어요. 이웃들도 며느리 복이 있으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동훈도 전화를 걸 때마다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어머니, 서윤이가 잘 챙겨드리죠. 제가 자주 못 가서 죄송한데 서윤이가 있어서 안심이 되네요. 정수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잘 뽑았어. 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정수는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며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일상에 따뜻한 온기가 생긴 것 같았어요. 아들이 멀리 있어도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외롭지 않았고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삶이 그렇게 쓸쓸하지만은 않았어요. 서유는 정순에게 어머니,
제가 계속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정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둔 자신이 참 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남편이 좋은 며느리를 보내준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서윤이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를 챙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선물들을 하나씩 받아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아들이 가져다주던 것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그런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며느리니까 아들만큼 돈을 쓸 수는 없는 거겠죠. 어머니, 이거 좋은 내복이에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서윤이 가져다준 내복을 만져보니 생각보다 두툼하지 않았어요. 천도 얇고 솜도 적게 들어있는 것 같았죠. 정수는 속으로 좀 얇네. 그래도 새 내복이니까 고맙지 라고 생각했지만 입으로는 고마워, 서윤아.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줘서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이 또 찾아왔어요. 어머니, 요즘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전기방석인데 깔고 주무세요. 정수는 반갑게 받았는데 막상 사용해보니 온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미지근하게 데워지다가 갑자기 뜨거워지기를 반복했죠. 기능이 떨어지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상하네, 고장났나? 아니면 내가 사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정수는 혼잣말을 했지만 며느리가 정성껏 사온 것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건강식품 가져왔어요. 이거 몸에 진짜 좋다고 하던데요. 서윤이 건넨 음료를 정수는 고맙게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마셔보니 단맛이 너무 강했어요. 건강식품치고는 이상하다 싶어서 포장지를 자세히 보니 설탕이 주성분인 저가 제품이었습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했는데 설탕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건강식품이라고 하나? 정수는 당황했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잘 모르고 산 것일 거라고 생각했죠. 며느리도 바쁜 중에 시간 내서 사온 건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서윤이 가져다주는 선물들은 하나같이 품질이 떨어지거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챙겨주는 게 어디냐. 마음이 고마운 거지. 며느리가 나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사다 주는 게 고마운 일이야. 정수는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선물들을 받을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맙긴 한데 뭔가 아쉽기도 하고, 그런 자신이 욕심쟁이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정성껏 골라온 건데,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정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자주 와서 이것저것 챙겨줘요. 참 고마운 일이죠. 이웃들은 부럽네요.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나 얼굴 보는데 정순 씨는 복이 있어요. 라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정수는 자꾸 생각하게 되었어요. 동훈이가 예전에 가져다 주던 선물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곤 했죠. 품질도 좋았고 포장도 깔끔했고 무엇보다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정수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는 돈이 없어서 이런 걸 사오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까다로운 건가요? 자꾸만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못된 것 같아서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순아, 마음만 받아라. 며느리가 시간 내서 사온 거잖아. 서유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시죠? 서윤의 목소리는 늘 다정했고 표정도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며느리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받아들였어요. 서윤아, 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동훈이가 멀리 있어도 내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정순이 이렇게 말하면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제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했지만 정수는 며느리가 자신을 챙겨주는 마음만큼은 진심일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그런 관심과 사랑이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선물의 품질보다는 자신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느 주말, 손녀 지유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9살 지유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해서 자주 오고 싶어 했는데 부모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어요. 특히 아빠가 경기도로 이사 간 후로는 더욱 만나기 어려워졌죠. 오랜만에 만난 손녀가 반가워서 정수는 지유가 좋아하는 호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는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유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어요. 작은 입 주변에 호떡 속이 묻어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정수는 그런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런 순간들 때문에 혼자 사는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유가 문득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아빠가 할머니한테 주는 선물 많이 있어요. 지유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이니? 지유는 천진난만하게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할머니 드리라고 선물 많이 사와요. 근데 엄마가 가져다 준다 했는데 분명 이상하다. 아이의 순수한 의문이었지만 정순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정순의 마음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지유야, 그게 무슨 뜻이니? 아빠가 할머니한테 주려고 산 선물이 집에 있다고. 정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네. 아빠가 이거 할머니 드려야지라고 말하면서 사온 것들이에요. 근데 엄마가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분명 이상해요. 지유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이에게는 단순한 의문이었지만 정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산 선물들이 며느리 집에 그대로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서윤이 가져다 준 것들은 대체 뭐란 말인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유야, 혹시 아빠가 그런 말을 자주 해? 정순이 조심스럽게 더 물어보자. 지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가 할머니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싸우는데 엄마가 내가 가져다 드릴게라고 하거든요. 지유의 말을 들으며 정수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지유가 돌아간 후 정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이런저런 추측을 해봤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못된 시어머니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수는 아들의 집에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주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껏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멀리 있는 아들 가족 걱정에 늘 이런 반찬들을 보내곤 했거든요. 서유는 마침 외출 중이어서 집에 없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훈아, 엄마가 서윤이 집에 반찬 가져다 주려고 왔는데 없네.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줄래? 정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속으로는 손녀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아, 네 어머니. 비밀번호는 0825예요. 서윤이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동우는 아무 의심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딸의 생일인 8월 25일을 비밀번호로 쓰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평소 같으면 반찬만 냉장고에 넣고 나올 텐데 이번에는 왠지 집 안을 둘러보고 싶어졌어요. 반찬을 냉장고에 넣기 위해 다용도실로 들어간 순간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용도실 한쪽 구석에 수십 개의 택배 박스가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거든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박스들을 살펴보았어요. 상자에는 중고거래 배송, 착불거래, 당근마켓 거래 완료 등의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들은 모두 정순이 며느리에게 받았던 중고 선물들의 포장 박스였어요. 너무 익숙한 상자들이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수는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자신이 며느리로부터 받았던 바로 그 전기방석에 원래 포장재가 들어있었어요. 새 제품 포장재 위에 중고거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이 떨렸어요. 다른 박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순이 받았던 내복, 건강식품, 각종 생활용품들의 원래 포장재들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자에는 중고거래 관련 스티커나 메모들이 붙어 있었어요. 거래 완료, 픽업 완료 같은 글귀들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준 선물들은 모두 중고로 산 것들이었어요. 그럼 아들이 자신을 위해 산 진짜 선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수는 다용도실을 나와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장에서 익숙한 포장들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수제 홍삼, 고급 머플러, 비싼 찜질기들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새 제품이었고 아들이 평소 사주던 바로 그 브랜드들이었어요. 가격표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동훈이가 나한테 주려고 산 것들이 여기에. 정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정성껏 사온 선물들이 며느리 집 벽장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중고로 산 물건들을 새 선물인 것처럼 가져다 주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이 자신을 위해 사온 선물들이 며느리 집 벽장에 숨겨져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서윤이가 나한테 가져다 준 것들은 뭐란 말이지?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며느리가 가져다 준 선물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야 보니 분명히 중고거래 흔적들이 있었어요. 포장지도 새 것이 아니었고 제품들도 사용감이 있었죠.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때 정수는 박스에서 봤던 당근마켓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그 앱으로 중고 물건을 산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김할머니가 그 앱으로 손자 장난감 산다고 했는데 정수는 스마트폰을 켜고 당근마켓을 검색해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정수는 평소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번만은 꼭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동네 젊은 아주머니에게 물어서 겨우 당근마켓 앱을 설치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수제 홍삼 팝니다라고 검색해보니 정말로 여러 개의 게시글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하나씩 클릭해보며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사진 속 수제 홍삼은 자신이 며느리에게 받았던 바로 그 제품이었습니다. 포장 상태나 각도까지 똑같았어요.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보니 선희윤이라는 닉네임이었습니다. 서윤의 이름을 딴 닉네임이 분명했어요. 정수는 다른 것들도 검색해보았어요. 전기찜질기 팝니다. 명품내에 팝니다. 공진단 팝니다. 모두 익숙한 선물들이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장소는 모두 며느리 아파트 앞 골목이었고 판매자 닉네임은 선희윤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며느리가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기 며칠 전에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정수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 사온 선물들을 당근마켓에 팔고 그 돈으로 중고 제품들을 사서 자신에게 가져다 준 것이 분명했어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정수는 며느리의 프로필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판매 내역을 보니 지난 몇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팔았더군요. 고급 건강식품, 명품 의류, 전자제품들. 모두 아들이 정순에게 사다 주려고 했던 것들과 비슷한 물건들이었어요. 판매 금액을 대충 계산해보니 수백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나?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착하게 굴던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속고 있었던 건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수는 우연히 며느리 친정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오는 길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려 걷다가 눈에 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멀리서도 서윤의 특유의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저기.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 서윤과 사돈이 새로 뽑은 SUV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기뻐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새 차는 번호판도 새 것이고 가격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몰래 근처 상점 앞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엄마, 이 차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래. 내가 남편이랑 시어머니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서윤이 사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도 우리 딸 똑똑하기도 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대. 너무 고맙다. 라고 대답했어요. 정수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나에게 보낸 선물들을 며느리가 가로채서 팔아 자기 친정의 차를 바꿔준 거였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유는 계속해서 새 차를 만지며 기뻐했어요. 다음에는 에어컨도 바꾸자. 동훈 씨는 관리도 적금도 다 나한테 맡겨서 이런 줄 꿈에도 몰라.
어머님은 내가 가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그 말을 들으며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친정 어머니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는 뭔가 계속 가져다 드려야 눈치 안 보이잖아. 똑똑하게 잘했어. 서유는 그러게요. 중고로 사서 가져다 드리면 어차피 모르세요. 나이 드시면 잘 모르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겨우겨우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모든 것이 선명하게 정리되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골라서 사온 선물들을 며느리가 몰래 가로채서 중고거래 앱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는 자신의 친정을 챙기고 정순에게는 헐값에 산 중고 제품들을 가져다 주며 마치 정성을 다한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시댁은 그냥 이용당하는 곳이었구나. 정수는 쓰라린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다정함과 관심이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정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서 했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님은 내가 가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나이 드시면 잘 모르거든요. 자신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혼자 살면서도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을 확인한 정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할지 고민이 깊었어요. 하지만 결국 정수는 아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훈이가 얼마나 정성껏 자신을 위해 선물을 골랐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며느리가 당근마켓에 올린 판매 내역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서툰 손놀림으로 하나하나 캡처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증거를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 찍어온 박스 사진들과 벽장 속 선물들 사진도 정리했어요. 동훈이가 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이런 걸 아들에게 보여줘야 하다니. 정수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어요. 며느리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이런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있을 때 한번 와줄래? 정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동훈은 걱정스러워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어디 검사 받으러 병원 가실까요? 동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수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하는 아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야 한다니.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주말에 시간 나면 와줘. 정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정말 괜찮으시죠? 동훈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주말이 되어 동훈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곧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했어요. 동훈은 어머니를 위해 지우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왔더군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 다음 주에 데려올게요. 어머니,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동훈은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순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서 더욱 걱정스러워했어요.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동훈아, 내가 나한테 사다 준 선물들, 나한테 오지 않았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훈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이가 잘 가져다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뭘 빼먹은 게 있나요? 정수는 준비해둔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부터 봐. 당근마켓이라는 곳에 내가 사준 선물들이 다 팔려 있더라.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동훈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제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산 수제 홍삼이네요. 왜 여기에? 혹시 같은 제품이 우연히. 아직도 믿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어요. 판매자가 누군지 봐봐. 정순이 판매자 정보를 가리키자 동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희윤. 설마 서윤이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일 거예요. 정수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며느리 집에서 발견한 선물들 사진, 중고거래 박스들, 그리고 당근마켓 판매 내역들까지.
모든 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해서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지유가 그러더라. 아빠가 할머니한테 주려고 산 선물들이 집에 많다고. 엄마가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이상하다고. 정수는 손녀의 증언까지 덧붙였어요. 동우는 충격과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지금까지 받으신 선물들은 모두 중고로 산 거였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정성껏 골라서 산 것들을? 그래. 내가 정성껏 골라서 사온 것들을 서윤이가 가로채서 팔아버리고 나한테는 헐값에 산 중고 제품들을 가져다 줬어. 그것도 마치 자기가 직접 사온 것처럼 말이야. 정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며느리가 친정에서 새 차 앞에서 사진을 찍던 장면도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친정에 차를 사줬더라. 자기 부모한테는 효도하고 시어머니는 속여가면서 말이야. 나이 들면 잘 모른다고 하더라. 동우는 머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였어요. 며느리를 믿고 어머니를 맡겼는데 그 믿음이 완전히 배신당한 거였죠. 내 잘못이 아니야. 누가 이런 일을 예상이라도 했겠니? 제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정말 정성껏 골랐는데.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수제홍삼은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한 달치 용돈을 다 쓴 거였는데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샀거든요. 알고 있어. 내 마음 엄마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정수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의 진심을 이렇게 우롱했다니. 동우는 휴대폰을 다시 보며 며느리의 판매 내역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다 제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산 것들이네요. 명품 내에 전기찜질기, 공진단, 모든 게 여기 있어요. 판매 금액만 해도 몇백만 원이에요. 그래. 그리고 나한테는 품질 떨어지는 중고 제품들을 가져다 주면서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했어. 참 기가 막히더라. 정순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모든 믿음이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동우는 아내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다며 괴로워했고 정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주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속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동훈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너무 충격이 커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동훈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아내가 이런 배신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훈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서윤과 마주치기가 어색해서 늦게 들어가거나 일찍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자신이 직접 며느리와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내가 직접 해결해야지.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 준비를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만은 확실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서윤아, 시간 있을 때 우리 집에 한번 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서. 정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다정했어요. 며느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말했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몸이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죠? 서윤은 여전히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수는 그 뻔뻔함에 혀를 찼지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아니야.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나 좀 하자. 언제 시간 될 때 와. 정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근차근 따져야 할 일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서윤이 정순의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늘 그랬듯이 작은 선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과일이에요. 드시라고 사왔어요. 정수는 그 과일조차도 어디서 산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고마워, 서윤아. 앉아. 정수는 서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아주었을 텐데 오늘은 표정이 달랐어요. 서윤도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으며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은데 혹시 동훈이가 뭐라고 했나요? 정수는 차를 준비하는 척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확실히 끝을 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윤 앞에 앉으면서 서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나한테 거짓말한 게 있지? 정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서윤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언제 거짓말을. 아직도 시치미를 떼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받은 선물들, 내가 사온 게 아니더라. 정수는 준비해둔 휴대폰을 꺼내서 당근마켓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서윤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고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걸.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가 판 거 아니니? 선이윤. 이게 내 닉네임이지. 정수는 판매자 정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서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만 벌렸다 닫았다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수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것도 봐. 내 집 다용도실에서 찍은 사진이야. 중고거래 박스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이건 벽장에 있던 동훈이가 사온 진짜 선물들.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보여주며 서윤의 반응을 살폈어요. 어머니, 잠깐, 이건 오해예요. 서윤이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정이 있었어요. 지우가 다 봤어. 아빠가 할머니 주려고 사온 선물들이 집에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넌 그걸 팔아서 내 친정에 차를 사줬지. 정수는 손녀의 증언까지 끌고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무릎 꿇고 빌게요. 서윤이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습이었어요. 일어나. 지금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정수는 차갑게 말했지만 서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께 좋은 걸 사드리려고 했는데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친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럼 언제까지 나를 속일 생각이었어? 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서윤의 변명이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서윤이 정순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순은 뒤로 물러섰어요. 더 이상 서윤의 연기에 속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정수는 서윤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깟 돈이 뭐라고. 사람 마음을 그렇게 팔아넘기니? 내가 팔아넘긴 건 물건이 아니라 아들이 나 걱정해서 고른 마음이고 난 그 마음 덕에 하루하루를 견뎠어. 서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근데 넌 그걸 몇만 원에 팔아넘겼지. 시댁은 발판이고 친정만 챙겼구나. 동훈이가 한 달 용돈 다 써서 사온 수제 홍삼도 명품 네이도 모든 걸 다 팔아서 내 부모 차 바꿔주는데 썼어.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든 다 갚을게요. 서윤이 땀을 흘리며 빌었어요. 돈도 다 갚고 똑같은 선물들도 다시 사드릴게요. 지금 와서 갚겠다고? 내가 나한테 가져다 준 것들 모두 중고로 산 거였지. 전기방석은 고장 나 있고 내복은 얇고 건강식품이랍시고 준 건 설탕 덩어리였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했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서윤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서윤의 모습을 보며 씁쓸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용서. 내가 나 바보로 알고 몇 년 동안 속여왔는데. 친정에서 나이 들면 잘 모른다고 한 거 다 들었어. 서윤은 더욱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너무 많은 배신과 거짓말이 있었거든요. 다신 내 손에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 한 푼도 안 맡길 거다. 그리고 내 진심도 다시는 내게 주지 않을 거야.
서유는 계속 빌었지만 정수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거든요. 서윤이 무릎 꿇고 빌며 집을 나간 다음 날, 동훈이 어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이 역력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한 옷차림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서윤이한테 다 들었어요. 동훈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이가 어머니께 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정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앉아, 동훈아, 차라도 마시자.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말하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에요. 서서 말씀드릴게요. 동훈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어머니께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훈아, 너까지 자책할 일 아니야. 넌 피해자야. 정순이 아들을 위로하려 했지만 동훈은 분노에 차 있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이런 여자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동훈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이혼, 동훈아, 그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화가 나긴 했지만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성급하다고요? 어머니, 서윤이가 한 짓을 보세요.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산 선물들을 모두 팔아먹고 어머니께는 중고 쓰레기들을 갖다 드렸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동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도 지유가 있잖아. 아이 생각은 해봤어. 정수는 손녀 걱정에 말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밉더라도 손녀까지 상처받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지유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해요.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지유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요. 동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자라면 어떡해요? 정수는 아들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동훈아,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 사람이 화가 나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 어머니는 서윤이를 용서하실 건가요? 동훈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자신의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 그게 쉽게 되는 일이니? 내 마음을 팔아먹은 걸 어떻게 용서해.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신중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저보고 성급하다고 하세요? 동훈이 반박했어요. 어머니도 화가 나신다면서 왜 자신만 말리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지우가 뭘 보고 배우겠니. 부모가 이혼하는 걸 보면서 잘하는 게 좋겠어. 정수는 손녀 걱정에 말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가 밉기도 했어요. 동훈은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 말씀도 맞지만 서윤이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사겨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잠시 떨어져 지내봐. 사람이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잖아. 동훈은 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 일단 모든 경제권부터 제가 가져올게요. 통장, 카드, 적금 모든 걸 다시 제가 관리하겠어요. 더 이상 서윤이한테 맡길 수 없어요. 그래. 그게 맞다. 이미 한 번 배신했는데 또 속을 수는 없지. 정순이 동의했어요. 경제권만큼은 확실히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동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살아요. 지우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고 저도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정수는 아들의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훈아, 고맙긴 한데 내가 있으면 너희가 불편하지 않을까? 어머니,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가족끼리 떨어져 살면서 서로 안부만 묻는 게 아니라 함께 살면서 제가 직접 챙겨드릴래요. 지유에게도 할머니가 필요하고요. 동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동훈은 서윤에게 별거를 통보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서윤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고생했어요 라고 인사했을 텐데 이번에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내가 정말 변할 수 있는지 지켜볼 거야. 그리고 모든 통장과 카드는 다시 내가 관리할 거야. 동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여보, 그건 너무해요. 카드까지 빼앗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서윤이 울며 항의했어요. 평소 가계부를 관리하며 자유롭게 돈을 쓰던 것이 갑자기 막히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죠. 어떻게 살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동우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지우는 내가 데려갈 거야.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정말 잘못했어요.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동우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지우야, 당분간 아빠랑 할머니랑 살 거야. 동훈이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요? 엄마는요? 지우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어요. 엄마는 잠시 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잘 지내는 동안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실 거야. 동우는 딸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지우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좋아했어요. 할머니, 호떡도 만들어주세요. 그럼 우리 지우 좋아하는 건 다 해줄게. 정수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손녀만큼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부부는 결국 별거에 들어갔고 딸 지우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거죠.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요. 서유는 혼자 남은 집에서 경제권도 없고 딸도 없는 상황에 매일 울며 지냈어요. 친정 부모들도 사위와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라고 다그쳤지만 이미 깨진 믿음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니? 친정 어머니마저 서윤을 꾸짖었어요. 별거를 시작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손녀 지우와 아들 동훈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지우를 깨워서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호떡 해주세요.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매일 똑같은 말이지만 정수는 그런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우리 지우 좋아하는 호떡 만들어줄게. 그런데 숙제는 했니? 정순이 물어보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했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봐주셔서 집중이 잘 돼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동훈도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와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회사의 바쁜 업무 때문에 아내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옆에서 챙겨드릴 수 있어 정말 안심이 들었습니다. 서윤이 제대로 어머니를 챙겨드렸는지 의심할 필요도 없었고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우 돌봐주시느라 힘드시죠? 동훈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매일 반복되는 인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지우가 얼마나 착한데.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혼자 살 때의 적막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어느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순이 지우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해줬는데 지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아빠. 근데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도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우의 순수한 말에 정순과 동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는 아직도 가족이 다시 합쳐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동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잘못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우야, 엄마는 지금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엄마가 뭘 생각해요? 우리랑 같이 살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지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아이에게는 단순한 의문이었지만 어른들에게는 복잡한 문제였어요. 정수는 손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는 역시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할머니가 잘 돌봐줘도 엄마의 빈자리는 컸어요. 지우야, 엄마도 우리가 보고 싶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볼까? 정순이 손녀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지유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지유가 잠든 후 정순과 동우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동우나, 지유가 엄마를 그리워하는구나. 정순이 말하자 동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서윤이는 계속 연락은 오는데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네요. 친정 부모님들도 사과하러 오시겠다고 하고. 동우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일 같이 전화와 문자가 와요. 지유 보고 싶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지유를 보니까 생각이 더 복잡해져. 아이가 엄마를 찾는데. 정순이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직 며느리를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서윤이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의 의견을 듣고 자신도 결정하고 싶었거든요. 정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용서. 그게 쉬운 일이니? 하지만 지유를 보면 생각이 복잡해져.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데. 며칠 후, 서윤이 정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많이 야윈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윤이요.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많이 초췌해 있었어요. 예전에 밝고 경쾌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지유 때문이기도 했고, 한 번은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서윤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눈도 많이 부어있고, 옷차림도 전과 달리 수수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는 피곤함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어머니, 서윤이 정순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2달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차도 다시 팔았고, 그 돈으로 어머니께 피해 드린 것들을 보상하려고 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제게 많이 화내셨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정수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저버린 건 신뢰야. 그걸 어떻게 되돌려.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원래대로 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어머니, 저 정말 변했어요. 이 2달 동안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지유도 보고 싶고. 서윤이 눈물을 흘렸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정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사람이 늙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더라. 이번 일 겪고 나니까 알겠더라. 믿는다고 다 옳은 게 아니고, 준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마음 하나 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나도 이번에 제대로 알았다. 정순의 말에는 지난 2달간의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혼자 살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서유는 정순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지유가 너를 그리워해. 엄마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정순의 말에 서유는 희망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신 때문에 딸까지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말을 이었어요. 지유에게는 진짜 엄마가 필요해. 거짓된 마음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엄마 말이야. 정수는 손녀를 위해서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서유는 희망을 품고 정순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정말 기회만 주시면 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필요해. 내가 정말 변했는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더 지켜봐야겠어. 그리고 동훈이 마음도 중요하고. 정수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지유와 동훈에게 서윤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지유는 밝은 표정을 지었고 동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든 저는 따르겠어요. 다만
정말 조심스럽긴 해요.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일을 통해 정수는 가족이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부분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지유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 정수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느꼈어요. 옆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것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래, 지유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을 수도 있겠어.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속지 않을 거였습니다. 서윤이 정말 변했는지 꼼꼼히 지켜볼 생각이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정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깨달음만큼은 잃지 않을 거였어요.